지금부터 특허 소송 변론 경연대회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참여를 위해 제8회 특허 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허 소송 변론 경연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특허 소송 역량을 강화시키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회 개최는 특허 소송 변론 경연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참가 대상은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휴학생을 포함한 재학생이며 3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신청 기간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팀장이 대표로 신청하며 참가 신청을 마친 팀에게는 식별을 위한 고유 번호가 부여됩니다. 만약 참가를 망설이고 있다면 사전 설명회를 주목해주세요. 법원 판사님들이 직접 진행하는 특허 및 상표 디자인 소송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교육은 물론 전년도 수상자의 대회 후기, 수상 노하우를 전해 들을 수 있어 참가를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이 완료되면 예선, 본선, 결선을 위한 문제 공개 및 서면 접수가 시작됩니다. 제8회 특허 소송 변론 경연대회의 상표 디자인 분야 문제는 다이어트 도시락 관련 상표인 다도락 관련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의 건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도락은 다이어트 도락의 상표권자입니다. 피고 김 사장은 다이어트 도락이라는 상호로 도시락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도락은 피고 김 사장이 사용하는 상호와 사용 상품이 본인의 등록 상표 및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하다 판단하여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 심판원이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는 특허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특허 심판원 심결의 위법 사유를 주장해야 하며 피고는 이에 대응하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출제 문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문제가 공개되면 서면 접수가 시작됩니다. 서면 접수 기간 내에 준비 서면과 재학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문제에 대한 준비 서면은 원고, 피고 양측의 서면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한컴 오피스 한글을 사용하여 A4 용지 15장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대회 규정을 준용하여 서면의 양식에 맞춰 제출합니다. 제출 파일명은 대회 연도, 참가 번호, 경연 부분, 원 피고 순으로 기재합니다. 재학 로스쿨명, 인적사항 등 참가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 불가한 점 꼭 명심해 주세요. 서면의 양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서는 A4 용지 크기의 상하 좌우 여백을 각각 15mm, 20mm, 머리말과 꼬리말은 모두 20mm로 설정합니다. 우측 상단 머리말에는 파일명을, 우측 하단 꼬리말에는 참가 번호를 명기하고 하단 중앙에는 쪽번호를 삽입합니다. 제목의 글자는 크기 13의 휴먼 고딕체로 굵게 작성하고 본문은 크기 12의 휴먼 명조체를 사용하며 줄간격은 200을 유지합니다. 해당 내용은 대회 규정에서 자세히 안내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대회 운영국은 각 팀이 제출한 서면을 접수한 후 기초심사와 서면심사를 진행하는데요. 먼저 기초심사의 경우 서면 형식 위반, 분량 초과, 익명성 조건 위반, 제출 지연, 외부의 부당 지원에 의한 작성 등 5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서면심사는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쟁점 파악 능력, 구성의 적정성, 법률 소양 및 기술 이해도,
논리력 및 내용의 충실성, 서면 형식 등 절차 준수의 적정성에 대한 5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기초심사와 서면심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상표 디자인 분야 본선 진출 총 8팀을 결정합니다. 본선 진출팀 발표 이후 대회 운영국은 특허 법원 판사님의 참석하에 대진표 추첨을 진행하고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참여팀은 대진표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 측 대리인으로 결정되어 본선 경연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회 운영국은 대진표 발표 직후 제출된 서면 자료를 대진표로 정해진 상대편 측에 서로 전달하여 보다 심도 있는 변론이 가능하도록 유도합니다. 본선 진출팀은 법정 변론 시 사용할 PPT 양식의 서면 자료를 대회 운영국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진행합니다. 본선 및 결선은 크게 주 변론, 재판부 질의응답,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 변론은 3명의 팀원 중 2명이 참여하고 최대 15분 이내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부 질의응답은 팀당 2분 범위 내에서 진행하며 팀원 누구나 응답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변론은 주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1명이 최대 2분 이내로 변론합니다. 본 결선은 법정 경연을 통해 각 팀이 보여준 문제의 이해도, 변론 자료의 적정성, 변론의 적정성, 법정 태도의 적정성,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일반 교양 등을 종합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법정 경연 내 감점사항은 변론 시간 초과, 변론 순서 방법 위반, 재판장의 질서 유지권 행사에 대한 불응, 법정에서의 익명성 조건 위반, 변론 자료 미활용, 지각 또는 불참을 종합하여 재판부가 1회 감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8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특허법원장상 수상팀의 우수 변론 사례를 통해 실제 결선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명의 팀원이 15분 동안 주 변론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확인 대상 표장이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는 그 상표법상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신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넓게 판단했을 때 피고는 자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확인 대상 표장에는 이 사건 등록 상표에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음으로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해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의 부정한 목적을 추론할 주관적, 객관적 사정이 모두 부족합니다. 따라서 확인 대상 표장은 상표법 제9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확인 대상 표장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며 확인 대상 표장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였고 이것이 다이어트 도시락을 직접적으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상표법 제99조 소정 선사용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 변론 이어나가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선사용권은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대인적 사유라는 이유로 심판의 판단 대상에서 배척되지 않아야 하고 영세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심리 판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쟁점을 종합하면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선사용권의 전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며 피고는 선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확인 대상 표장은 이 사건 등록 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으로 표장과 지정 서비스업의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해 변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표장과 사용 서비스업 모두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 대상 표장은 이 사건 등록 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본 바에 따라 신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주 변론을 마치고 나면 재판부에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답을 하는 2분간의 시간을 갖습니다. 네, 피고 대리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표장이 기술적 표장이냐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사건의 경우 다이어트 도시락이라는 표현을 변기하였으므로 기술적 표장이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표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표장을 읽거나 보고 등의 방법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냐와 관련된 측면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고의 경우 해당 표장을 사용할 때 다이어트 도시락이라는 것을 변기하였고 또 이로써 다이어트 도락이 다이어트 도시락을 의미하게 된다는 면에서 이 해당 표장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질의가 끝나고 나머지 한 명의 팀원이 최종 변론을 하며 마무리합니다. 피고 측 최종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확인 대상 표장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확인 대상 표장은 글자 크기, 색채, 글씨체 등의 측면에서 독특하지 않으므로 상호를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고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피고 측 최종 변론을 마칩니다. 순위는 재판부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점수 평가 후 감점 사항을 반영한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된 본 결선 심사 결과에 따라 상표 디자인 분야 입상팀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상장과 부상을 전달하면서 대회는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제8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통해 대회 절차와 진행사항, 실사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지재권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본 대회를 통해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보유한 예비 법조인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그럼 2022년에도 진행하게 될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